국회의원 자료를 하나도 현 정부를 이러고 인증하고 허락을 하고 잠깐만요. 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거를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후보자가 끝내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에 상담이란 필요한 시간을 내주시면 네, 오늘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3년 국회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여성가족위원회 순서입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부터 새만금 잼버리 파행,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등으로 시끄러웠던 여가위인데요. 정쟁에 밀려서 계류 중인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가위 활동과 과제에 대해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해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이 가득한 이제 갑진년 청룡의 해인데요. 먼저 이제 위원장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인사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의원님의 새해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제가 용띠예요. 아, 예. 그래서 이 청룡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용기, 희망, 뭐 풍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올해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 보면 경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너무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민생의 훈풍이 이제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성가족위원회가 2024년에 개인적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정말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이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통과시키는 그런 그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민생 법안들도 저희 이제 질문지에 포함이 돼 있고요. 오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네. 나눠 보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2017년 3월 8일 바로 여성의 날인데 이날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네. 캠프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이제 좀 뛰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또 바로 그때 선거 대선 치르고 나서는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또 3년 동안 이제 재직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예, 네, 네, 해서 네. 이게 본격적인 정치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게 정책적으로 그 정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고 더 본격적인 거는 네. 이제 21대 국회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면서라고 보겠죠. 네. 여성 학자이고 또 국회 여성 아동 인권 포럼 대표로서 네. 21대 이제 국회 후반기 여가위원장을 이제 맡으셨습니다. 네. 예, 정책과 입법에 대한 이제 포부가 크셨을 텐데, 네. 그런데 아쉽게도 여가부의 그 성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미진했던 여가위 활동에 대해서 그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또 이제 아쉬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대통령의 선거 공약 1호였잖아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러 나온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력화하는 것이 더 목표였을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뭐 법안도 그렇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주 원초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여가위 활동이 좀 아쉬웠다, 좀 미진한 부분들이 아쉬운 건 천지죠. 있었다. 네. 아쉬운 건 천지입니다. 아쉬운 예, 건 예. 천지고 네. 너무 가슴 아팠던 거고요. 이게 단순히 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저출생 이슈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로서 또 기능하고
또 이 폭력의 여성 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뭐 다양한 일들 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부추겨 세우고 그러려고는 했었습니다만 또 네. 잼버리 갈등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걸 갈등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거를 제대로 좀 국회 내에서 풀려고 하는 의지로 다시 이렇게 환원되지 않아서 네. 가정위원회가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함께 네. 호흡 맞추는 게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를 참 열심히 해서 여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많은 이제 포부를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주변의 환경들이 좀 뒷받침이 못 됐던 환경이 많이 뒷받침이 못 됐죠. 예.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좀 네. 많이 있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가회가 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배경에는 이제 새만금 잼버리 공방이 또 있었는데 그렇죠. 여가위에서 그 전에 이제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부실하게 이제 결국엔 좀 운영이 전혀 됐고.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대회인지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잘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태도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행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정부 자체가 네. 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자체가 생각이 별로 없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5개월, 6개월쯤 됐나요? 이제 그 잼버리 대회가 이제 끝나고 그렇죠. 8월이었으니까요. 네. 이제는 좀 그 책임론 공방을 좀 한치 좀 떨어져서 네. 어떤 점들이 이제 정말 그 가장 문제점들이었는지 좀 네. 차분하게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상. 글쎄요. 그러니까 부족함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시기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다 내다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더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고 조금만 발빠르게 대응했었으면 초기에 그 엄청난 혼란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막 네. 36도, 7도 계속 됐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더위 속에서 사람들의 이 좀 안전과 이 폭염 대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좀 준비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전혀 안 했더라고요. 제가 가봤었거든요. 네. 가봤는데 뭐 이렇게 쉼터라든가 이렇게 뭐 물 준비라든가 아니면 천막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거의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 사실 전혀 공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로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다 했느냐? 그건 다 핑계죠, 사실은. 그때 임박해서 아주 센스 있게 준비만 제대로 했었으면 네. 그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잘해야 되는 행사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공방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많이 아쉽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이제 또 난리가 한바탕 났었죠, 좀, 저희가. 시끄러웠었는데 여야 공방 끝에 결국 이제 후보자 자진 사퇴로 네.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난 2기 내각에서 여가부 장관이 이제 빠졌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던 뭐 그 김현숙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최장수 장관입니다, 지금. 좀 약간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합니다.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예, 현 상황에 대해서 예. 이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대통령을 그때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장들하고 한번 이제 자리가 있었어요. 네. 국회의장님이 주선한 자리가 있었는데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나오는 장관 제발 좀 임명하지 말아라. 이건 국민이 선택하고 그래야 될 일이지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 국가가 정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처를 네. 폐지를 목표로 하면서 계속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반복될 수는 없는 거다. 일단 일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존재할 때까지는 네.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이 해당 관련돼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도 그렇고 여성가족분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몹시 아쉽죠.
네. 그리고 계속 가장 이상하고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책임을 제대로 못한 여가부 장관이 이 정권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여가부 장관 당시에 김행 후보자는 어떤 각도에서도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인사청문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을 그 이제 지명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로서는 슬프죠. 가슴 아프고. 알겠습니다. 예. 좀 그 지나간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복귀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좀 나눴고 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좀 미래를 돌아볼 네. 수 있고 현안을 네. 좀 살펴보기로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네. 여가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이제 있고 네. 민생 법안을 이제 좀 챙겨야 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 돌봄 사업 또 이제 한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지원, 지원. 양육비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대표적인 그 민생 법안들인데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이제 처리될 수 있을지 좀 처리 좀 하자고. 100일이 안 남았습니다. 처리 좀 하자고 또 뭐 이렇게 전화하고 이러는데 네. 이게 모든 것이 약간 이제 그 여가부 장관 이제 중도 임명자가 중도 사퇴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정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지 않죠. 여당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여서 최대한 저희는 좀 불러내서 이 법안 처리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서 이 위기 임신 여성들 그런 걸 지원하는 문제, 그런 법안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고등학교 자퇴 청소년 지원법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요. 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고소 기준 낮추는 개정안 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개할 준비는 저는 정말 돼 있고 뭐 지금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여당이 나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장관은 빨리 좀 법안 소위 열자라고는 하는데 네. 여당 쪽에서 꿈쩍을 안 하네요. 그런 민생 법안들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가장 꼭 좀 우선순위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법안이 있을까요? 이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나 고등학교 자퇴 청소년 지원법 같은 부분들 좀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기 임신 여성들 지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 소중하게 이제 지켜나가고 같이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여야 간의 날선 대립 속에서도 또 한 목소리를 낸 또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여성폭력 대응 그 예산이 삭감한 것을 이제 질타를 한 네. 부분인데요. 가정폭력, 성폭력, 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위험이 점점 더 그 수위를 더해 가는데 여가부는 관련 예산을 이제 삭감, 폐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새 예산안에서 복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일부가 조금 된 거죠. 일부 조금 됐는데 대체로는 그 거의 원안대로 갔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9% 늘어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고, 네.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82억 원 정도밖에 못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못 늘린 거죠. 네. 예, 못 늘린 거고, 그 여성폭력 방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채 통과됐습니다. 마지막에 사실은 거의 이게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일부 보고를 몇 가지 시키면서 중요 이제 사안이 되지 못했죠. 이게 뭐 그 지방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R&D 부분들 이제 다시 좀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중에 새만금도 이렇게 복원시켜야 되는 것들에 가려져서 네. 사실은 이 제대로 좀 여성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지원 관련한 부분들에서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그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한 점을 좀 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왜 정치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정치 권력을 제대로 한번 네. 제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삶에서 이렇게 지켜왔던 원칙들 속에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풀어보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여성? 세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변하고 이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전문성을 그동안 쌓아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변되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일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춰졌다라고 봤습니다. 네. 용인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신 걸로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를 해서 사실 지역구로 옮겨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죠. 네. 따님이 최근에 운동화 2켤레를 선물을 했고 네. 열심히 그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신다고 네. 오늘도 그 운동화를 신고 아, 출연을 네, 하셨는데요. 네, 네, 예. 네. 어떤 각오로 요즘에 뭐 이런저런 그 용인 지역구 또 네. 이제 그 주민들도 만나시고 열심히 네, 이제 네. 활동을 하실 텐데요. 네. 어떤 마음이실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처인구는 되게 좀 보수적인 선택들을 많이 해오셨던 지역이에요. 아까 용인 처인구요? 예, 처인구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용인 가분 그런데 그래서 주변에서 괜찮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네. 자연은 아름답고 또 이 활력 넘치는 산업 개발이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새로운 선택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이런 지역에서 계속 감옥을 가셨었거든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속 감옥 가셨는데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온전히 지역이 예쁘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이렇게 온전히 투자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나와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1분 정도 더 드릴까요? 아, 아니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를 통해서 2023년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4월까지 운동화가 상태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의미 있는 요즘 선물을 워낙 잘 만들어서. 가지시고 열심히 이런저런 활동하시는 모습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